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열이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공학 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대부분 다룬 내용들일 거고요. 일반 물리학.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칼로리 이런 단위는 사실 쓰면 안 되는 단어이긴 하죠.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쓰긴 한데, 칼로리는 정확히 말하면 SI 단위는 아닙니다. 열량의 단위는 이제 줄인데요. 1줄의 정의는 1뉴턴을 1m, 1뉴턴의 힘이 1m 이동할 때 필요한 열량과 같은 게 1줄입니다.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죠. 1칼로리는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Q는 mc 델타 T죠. 그래서 얘는 열량이고요. 얘는 질량이고, 얘는 비열이고, 얘는 온도차죠. 온도차. 델타 T는 얘는 T2-T1 이렇게도 표현하죠. 어쨌든 Q는 mc 델타 T입니다. 이때 단위는 Q의 단위는 칼로리고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C의 단위는 칼로리 퍼 킬로그램 K고요. T의 단위는 절대온도 K 또는 도씨 이렇게도 표현하죠. 도씨가 되려면은 K가 아니라 도씨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기사 공부할 때 또 다 해야 돼. 네, 그쵸? 기사 공부할 때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거 꼭 해라. 그 다음에 와트시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 와트시는 1와트의 전기 히터를 1시간 사용할 때 전력량을 1와트시라고 합니다. 1와트시. 그러니까 1와트짜리 히터를 1시간 켜놓으면은 필요한 전력량은 1와트시입니다. 1kW짜리 히터를 1시간 쓰면 뭡니까? 1kWh가 된다. 그렇죠? 그렇다. 일반 물리학 제일 처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의 단위인데요. 온도, 도시, 보통 이제 섭씨 온도를 말하고요. 1기압 상태에서 물의 응고점, 어는 점을 0도씨로 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를 1도로 정의합니다. 1도씨.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물이 끓는 점은 100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 0도부터 1도씩 착착착착 올라가면은 100도가 되잖아. 그죠? 그때 물은 끓게 됩니다. 그 정의가 이제 1도씨고요. 화씨는 우리가 거의 쓰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대온도 K는 이제 켈빈이고요. 우리가 분자나 원자 운동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 절대 0도를 마이너스 273.15도를 0K로 정의했을 때 우리가 켈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는 그 절대온도 값으로 계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 말했던 델타 T를 계산할 때 이때는 델타 T는 뭡니까? T2-T1이니까 얘가 도시나 어차피 상관이 없어. 얘가 도시나 K나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상관이 없어. 그 도시를 넣든지 K를 넣든지 똑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는 이제 복사연전다 Q 입실론 T의 4승 나와요. 그러면 이때 T는 도시를 넣으면은 절대 안 된다. 얘는 K를 넣어야 됩니다. K값. 그래서 복사 계산에서는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절대 온도 원칙적으로 K를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EX 10도씨는 뭡니까? 얘는 뭡니까? 10도씨 플러스 273.15도 뭡니까?
283.15K가 되는 거죠. 10도씨는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상식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의 단위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의 정의는 1뉴턴을 1제곱미터로 나눠준 것을 1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절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건축 관련해서 설비로 먹고 살겠다. 뭐 이 정도 상식이죠. 아까 말했던 요 SI 단위 나오는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MMHG 얘는 수은주 1mm가 내리 누르는 압력을 말하는 건데요. MMHG 미리 수은주라고 합니다. 비슷한 걸로 MMAQ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리 수주입니다. 무슨 말이냐? HG 뭡니까? 수은이죠. AQ 뭡니까? 아쿠아,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은 1mm 높이가 누르는 압력을 말하고요. MMAQ는 물 1mm 높이가 누르는 압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뭡니까? 요 높이가 1mm일 때 누르는 요 바닥면에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숙제입니다. MMAQ와 MMHG가 과연 몇 파스칼인가 식을 유도 반드시 식을 유도해서 제출할 것. 이거는 한 장 내외. 숙제 1번입니다. MMAQ와 MMHG가 몇 파스칼인가 그 두 개가 나오겠죠. 식을 유도해 오는 겁니다. 네이버를 물어보든 어디를 물어보든 하여튼 물어봐서 몇 파스칼인가를 계산해 오시면 됩니다. 자, ATM은 기압을 말합니다. 1ATM이 대략 101.3 kPa입니다. 요거는 외우십시오. 암기. 상식입니다. 공대생으로서 상식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그 압력계가 지침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떤 외국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압으로 표현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1기압은 몇 파스칼인가? 101.3 kPa입니다. 101.3 kPa이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십시오. 이런 걸 외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인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막 누가 현장에 나와서 야 1기압이 얼마냐? 이러고 물어보면은 잠깐만요 네이버 찾아볼게요. 이러면은 뭐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야 얼마냐 이랬는데 101.3 kPa입니다. 이러면은 0.1 MPa입니다. 이러면은 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죠. 놀라겠죠. 이런 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단위 변환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칼로리는 4.186줄입니다. 보통 우리가 외울 때는 4.2줄이라고 하죠. 뭐 이거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한 4.2 정도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도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1W의 정의는 1줄을 1초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 1초는 3600분의 1시간이니까 얘는 3600줄 per hour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역수로 1줄은 1000분의 1kJ이니까 3.6kJ per hour가 된다. 1W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1kW는 860kcal per hour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다 1시간을 시간 단위를 곱해주면은 1kWh는 860kcal가 됩니다. 요것도 외우십시오. 여기 있는 건 다 외워라. 요 PPT에 있는 자료들은 다 외우십시오. 시험 내기 딱 좋죠. 요거는 시험에 꼭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외우라고 하냐?
저도 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사람이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대 졸업장을 따고 어디 나간다, 누구를 만난다 했을 때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어야 툭 치면은 툭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I 단위에 접두어가 있는데요. 앞에 붙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 마이크로가 의미하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말이죠. 2미터는 똑같으니까. 그죠? 1 킬로미터 뭡니까? 10의 3승 미터죠. 킬로가 의미하는 게 10의 3승이다. 킬로가 10의 3승이다. 1 메가와트 뭡니까? 10의 6승 와트입니다. 메가 10의 6승. 메가 10의 6승. 기가 요즘 바이트 많이 쓰잖아요. 1 기가 바이트 뭡니까? 10의 9승 바이트를 말하는 거죠. 기가가 의미하는 건 10의 9승이다. 나머지는 뭐 크게 뭐 몰라도 되고요. 뭐 미리 센치 이런 건 다 알잖아. 그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온도와 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물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린더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위가 쭉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반대로 열로 보면은 이렇게 차 있는데 열을 이렇게 가해주면 뭡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얘는 물 부으면은 수위가 올라간다.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당연하겠죠.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용기가 있고요. 이 좁빗한 용기가 있고 이게 널찍한 용기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은 양의 물을 부어도 좁빗한 용기는 수위가 금방 확 올라갈 거고 이 널찍한 용기는 뭡니까? 물이 암만 부어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물 같은 게 비가 암만 와도 바닷물은 수위가 높아지지 않잖아. 강물은 범람하지만 바닷물은 넘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넘치는 것은 그때가 이제 만조일 때 바닷물이 넘치고 하지만 우리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바닷물은 넘치지 않아. 왜? 단면적이 아주 넓으니까. 그렇죠. 물은 그러니까 이 단면적이 좁다? 같은 물을 부어도 금방 올라간다. 넓다? 암만 부어도 높이가 안 올라간다. 비슷한 예로 열 용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열 같은 경우에 열 용량이 큰 물체는 우리가 열을 아무리 가해도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열 용량이 작은 물체는 금방 올라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페트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페트병이 이렇게 다 치자고. 페트병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똑같은 이 페트병에 얘는 공기, 여기는 물이 있다 치자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열 에너지를 라이터 불로 조금만 가해도 얘는 온도가 뜨끈뜨끈해져서 이게 팽창합니다. 금방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물을 가득 채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지간해서 온도가 그렇게 잘 올라가지 않아요. 라이터 불 같은 경우는. 얘 왜 차이가 뭐냐? 체적은 똑같죠. 같은 병의 크기는 똑같지만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얘는 열 용량이 작음. 얘는 열 용량이 큼. 열 용량이 큰 것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고 열 용량이 작은 것은 온도가 잘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뭐 지구과학 할 때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바다가 있고 여기 육지가 있습니다.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을 때 아침에 해가 빵 뜨면 뭡니까? 바다는 열 용량 큼. 육지는 열 용량 작음. 금방 육지는 뭡니까? 금방 뜨거워지고 바다는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여기 온도가 높으니까 뭡니까? 슉 얘는 상승기류, 얘는 하강기류.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뭐 그런 거 기억나죠? 어쨌든 그렇다. 열 용량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형을 말하는데, 이것도 물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 빵꾸를 뻥 뚫어 놓고, 위에 수도꼭지로 물을 샥 부어줍니다. 들어오는 물이 나가는 물보다 더 많으면 뭡니까? 수위가 점점 올라가겠죠. 당연하겠죠?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수위가 낮아지겠죠. 그렇겠지.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똑같으면 수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열이 더 많고 나가는 게 적다. 온도가 올라가겠죠. 들어오는 게 적고 나가는 게 더 많다. 온도가 내려가겠죠. 들어오는 거 나가는 똑같다. 온도가 똑같겠죠. 유입 열량과 유출량이 같으면 온도 변화가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열은 반드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치자고. 이렇게 용기 A와 용기 B가 있습니다. 수위가 여기 더 높고 얘도 낮아. 수문이 있다가 여러분들 수문을 딱 오픈시켰습니다. 오픈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얘 수위가 쭉 내려가고 얘 수위는 쭉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 쫙 만나는 수위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 그 이후로 얘가 올라가고 얘가 더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죠. 딱 만나면 뭡니까? 멈추죠. 멈춥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펌프를 돌려갖고 막 강제로 한다 이러면은 얘가 더 올라가고 얘가 더 내려가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수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이동하고요. 그 수위가 같아졌을 때 물의 이동은 멈춥니다. 수위가 같아지면 물의 이동은 멈춰집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도 마찬가지인데 온도가 이거는 열 용량과는 상관이 없고요. 열 용량과는 상관이 없고 온도만 관련이 있습니다. 열 용량 같은 경우는 얘는 얼마나 빨리 가열되는가. 열 용량은 얼마나 빨리 가열되는지를 판단하는 이 지표일 뿐이지 어느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가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열이 이동하는 것은 온도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열 용량이 얘가 아무리 작고 얘가 아무리 크더라도 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이동합니다. 반드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이동한다. 열 용량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건 간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뜨거운 게 있고 여기 겁나 뜨거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차가운 물이 있어.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싹 섞어요.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은 얘는 미지근해지고 얘도 미지근해지겠지. 결국에는 뭡니까? 이 두 개의 온도가 똑같아지면 TA와 TB가 같아지는 순간부터 열의 이동은 멈춥니다. 온도가 같아지면 열의 이동도 멈추게 된다. 네. 열 용량이 크든 작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열의 이동은 반드시 온도에만 관련이 있는 겁니다. 되게 당연한 건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게 바로 연력학 영법칙입니다. 연력학 영법칙. 네. 들어는 보셨을란가? 연력학 영법칙입니다.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고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의 열의 이동은 없어진다. 열 용량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열평형이라는 건데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위 차이가 있는 물이 이렇게 이 수위가 내려가고 얘 수위가 올라갔어. 결국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얘가 요만큼 있었고 얘는 요만큼 낮았잖아. 그죠?
그럼 요만큼 물의 양과 요만큼 물의 양은 결국 뭡니까? 같다는 말입니다. 얘가 뺏긴 물과 얘가 얻은 물의 크기는 결국 같아야 되겠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전에 섞이기 전에 이 물의 양은 결국 섞이고 난 뒤에 물의 양과 같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열 용량의 개념이 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섞이기 전에 이 열 용량과 섞이고 난 다음에 열 용량도 결국에는 같다는 말이 됩니다. 같다는 말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A가 빼앗긴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열역학 제1법칙. 이게 제1법칙이죠.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이게 두 개가 그릇이었는데, A는 그릇이고요. B는 이렇게 우리가 바다처럼, 망망대해처럼 이렇게 오픈이 돼 있다.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용기 A는 이만큼 물이 차 있었어. 이만큼 물이 차 있었습니다. 오픈했어. 물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럼 얘도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이 단면적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수위 변화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뭐 이런 환경이 거의 대부분이긴 할 텐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환경, 연력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의 온도가 뺏기긴 하지만 이 온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원래 온도에서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열 용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의 이동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우리가 인류가 이때까지 발견한 열의 이동의 세 가지 형태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이제 고체 내부에서 고체 또는 액체 또는 기체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고체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액체와 기체에서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크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전도 분자 내부에서 이동하는 거. 우리가 쇠 젓가락을 뜨겁게 달궜을 때 우리가 잡고 있으면은 겁나 뜨겁겠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젓가락을 딱 잡고 있는데 우리가 개똥이가 손으로 잡고 있고 라이터 불을 우리가 딱 친구랑 술 먹으면서 이 한번 참아봐라 이러면서 딱 불을 붙이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있으면은 겁나 뜨겁죠. 아 뜨거 이러면서 딱 손을 놓겠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고요. 그 다음에 대류는 고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보면은 대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목욕탕에 이렇게 딱 앉아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딱 들어갔는데 물이 좀 미지근한 거야. 아 미지근하네. 친구야 그거 좀 뜨거운 물 좀 틀어봐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을 팍 틀어. 그럼 뜨거운 물이 이렇게 썩 오겠죠? 나한테. 처음에는 좀 안 오다가 한참 지나면 얘가 뭡니까? 이렇게 퍼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제 때국물이 둥둥 뜨고 하면 막 걷어내고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기체가 분자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움직이면서 열을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대부분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복사 같은 경우는 내질이 없는 상태에서 내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에서 물체로 열이 그대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부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침 태양이죠. 태양.
지구가, 태양이 이렇게 있어. 뭡니까? 예, 우리 아침에 딱 뜨면은 뭡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이 쏟아지죠? 겁나 뜨겁잖아. 근데 이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 물질이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태양이 겁나 뜨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와 오는 거죠. 예. 열이 겁나 뜨거운 열이 지구로 도달하는 것. 이거를 우리 태양 복사라 하죠. 어쨌든 복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아까 그 기숙사 같은데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기숙사 벽에 보면은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히터가 있죠. 히터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얘가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은 히터를 틀었으면 너무 멀리서는 느껴지지 않는데 약간 근처에 가면은 히터의 뜨거운 열이 이렇게 막 오는 듯한 그런 뜨뜻한 빛이 나한테 막 이렇게 오는 나를 감싸는 어떤 이런 느낌이 들어. 이게 바로 복사죠. 복사입니다. 그리고 이 히터가 이제 열이 가해지면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럼 천장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기체가 어쨌든 공기가 이렇게 나를 데펴주는 거. 이게 대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막 속 터지네 이러면서 내가 이걸 덥석 잡았어. 그럼 겁나 뜨겁겠죠. 전도입니다. 예. 자, 다음 시간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